베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쉬는 몇 달 동안 둘째를 낳고 돌아왔습니다. 둘째를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인생이 뭐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딸을 낳고 이렇게 왔고요. 오늘은 이제 애 둘맘이잖아요. 애 둘맘으로서 내가 다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된다면 결코 하지 않을 5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신 중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자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8주부터 16주까지는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예요. 이때 조금이라도 속이 괜찮아지거나 하면 먹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막 먹어요. 임신 중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 게 허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하이디라오 같은 데서 파는 엄청 빨갛고 매운 그 허거 아세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하고 가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위로 토하고 아래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위가 다 상한 거예요. 약 먹고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또 막 임신 중에는 뭐 갤포스나 알마겔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약도 물론 있긴 있지만 뭐 내 몸이 이렇게 상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나 음식 같은 걸로 상하게 되면 답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다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면 임산부 필수 영양제 챙겨 먹자. 이거는 진짜 둘째 가지신 사모님들한테 너무나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첫째 때는 뭐 그래도 비교적 잘 챙겨 먹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철분제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했는데 둘째는 굉장히 안일해집니다, 사람이. 이런 거 안 먹어도 잘 클 것 같고 수건 같은 거 안 빨아놔도 뭐 첫째 거 쓰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귀찮아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저희 아이가 아팠던 거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 한 달 일찍 태어났거든요, 둘째가. 그래서 신생아 니큐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혈소판 수치가 낮아가지고 좀 꽤 오랜 기간 니큐에 있었어요. 근데 혈소판이 철분과 관련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임신 중에 이미 철분제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철분제 안 먹어가지고 애가 아팠던 건 아닌가? 셋째, 모유를 줄지 분유를 줄지 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자입니다. 저는 첫째는 한 달 동안 모유를 주고 코로나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분유를 주게 됐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단유를 결정하고 조리원에 들어갔는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 단유를 미리 결심을 하고 조리원을 가게 되면 그 조리원에서 단유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주십니다.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단유티, 압박밴드, 그 다음에 뭐 얼음찜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쉽게 단유가 가능한데 집에서 그냥 혼자 단유를 하려고 하게 되면 훨씬 아프기도 아프고 제대로 모유가 빠지지 않아서 이런 부유감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모유를 어느 정도 줄 건지 아니면 분유를 애초부터 주기 시작해서 단유를 할 건지 미리 결정을 해서 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넷째, 몸무게를 조절하자. 임신 중에는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살이 찝니다. 저도 한 12kg, 15kg 정도 살이 쪘었는데 출산 후에 6개월 정도가 다이어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때 살을 빼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살이 4살이 된다. 4살이 돼서 후회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그 6개월이 가장 바쁩니다. 애가 어리기도 하고 애를 돌보느냐 뭐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 임산부를 위한 운동들이 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등록해서 둘째 때는 다녔는데 임신 중에 돈 쓴 것 중에 가장 안 아까운 비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니까 첫째 때보다는 확실히 몸무게가 덜 늘었고요. 그리고 애를 3시간 만에 낳았어요. 힘을 잘 줄 수 있었나? 운동을 해서. 어쨌든 미리 몸무게 조절을 해두자. 이게 4번째, 5번째, 사진을 많이 찍어두자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요. 진짜 생각보다 더더욱 시간이 없고 잠옷 그리고 남편 옷이 내 문신 옷이 됩니다. 다른 옷 입을 시간이 없습니다. 화장은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되게 볼품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오는 이유도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임신 기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잖아요. 사진 찍을 여유도 있고 화장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해서 그때 나 스스로를 더 많이 찍어두고 남겨두고 하는 게 그때를 보면서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뭐 만삭 사진도 스튜디오도 좁고 집에서 셀프로 찍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거 많이 찍어두시고 남편한테도 많이 찍어달라고 하시고. 자, 이렇게 사소하지만 잘 해두면 결코 후회되지 않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구독 꼭 좋아요.